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네, 재미있는 뉴스들이 밤새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지난번에 이어서 중국 관련된 뉴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이 달리오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중국 관련된 뉴스를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이제 주말 사이에 중국에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뉴스 때문에 시장이 이제 이렇게 조정을 받았었는데, 실제로 팔았던 주체들이 이제 채굴자였다라는 이제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물론 트위터 상에서도 얘기되고 있지만은 여러 데이터나 이런 걸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한 소식통에 의하면은 중국 채굴자들이 한 2000 BTC 정도를 매도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매도하고 있는 주체들이 나쁘게 말하면 어중이 떠중이 채굴자들이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경험치가 높은 어떤 대형 거래소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내다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채굴자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가 심해질 거를 미리 예측을 하고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하는 이런 걸 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갖고 있던 장비도 내다 팔고 들고 있던 비트코인 뭐 재고 같은 것도 정리를 하고 이런 과정을 지금 밟고 있다는 뉴스들이 여러 소식통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뭐 이런 뉴스도 있어요. 그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 비트코인 채굴자 BTC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심지어 $9 밀리언 정도의 투자 유치를 해서 카자흐스탄에 이제 투자를 할 거를 발표했다고 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그 해시파워가 이제 재분배되는 과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저께 미국 텍사스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또,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나라가 카자흐스탄입니다. 뭐 사실 생각해보면 카자흐스탄이 중국과 국경도 접해 있고 영업 환경도 좀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하니까 중국 채굴자들 입장에서는 뭐 미국보다는 카자흐스탄이 더 선호되는 그런 대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현재 카자흐스탄은 전체 비트코인 네트워크 해시파워의 한 6에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7년에 중국 내 거래소들을 규제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거래소들이 중국 본토에서부터 해외로 많이 이주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거 비슷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중국의 채굴자들이 이제 중국에 그간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제 해외로 이주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이 비트코인의 어떤 리스크 요인으로서 사람들이 많이 거론했던 것이 어떤 해시파워의 중국 집중이라는 것이었는데, 이제 해시파워가 이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재분배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계 여러 곳으로 재분배된다는 거는 그만큼 분산화가 더 진행이 된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탈중앙화, 분산화라는 과정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쭉 진행되는 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거는 뭐 네거티브한 뉴스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런 어떤 이주하는 과정에서 채굴자들의 채굴기가 멈춰야 되니까 단기적으로 해시파워가 좀 줄어들 수가 있지만은, 그건 어디까지나 뭐 단기적인 현상인 거고, 중장기적으로는 해시파워의 분산이라는 거는 상당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뉴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레이 달리오 관련된 뉴스인데요. 레이 달리오는 제가 여러 번 여러 영상에서 언급을 했었죠. 그리고 2021년 탑5 프리딕션에서 이제 제도권화가 진행되는 그 증거 중에 하나로 레이 달리오가 비트코인을 편입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컨센서스라는 이 블록체인 업계에 잘 알려진 컨퍼런스에서 레이 달리오가 게스트 스피커로 이렇게 초청이 되었었는데, 그 인터뷰 영상에서 자신이 비트코인을 들고 있다고 이렇게 스스로 말을 했습니다. 뭐 지금 비트코인을 들고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 들고 있는 건지 아니면 펀드에 편입되어 있다는 건지 뭐 그 확실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작년 11월 달쯤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냈던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의견을 수정을 한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레이 달리오는 뭐 제가 김단태님 초청받아서 그 영상을 찍었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굉장히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열린 지식인이라는 부분인 거죠.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항상 열려있는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장 중요시하고 진실에 다가가는 걸 중요시하고, 이런 사고방식이
진짜 모든 지식인들이 본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분이 생각이 과거에 뭐 어땠건 간에 이렇게 바뀐 거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굉장히 리스펙트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는 발언이 굉장히 큰 헤드라인을 지금 장식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여기서 이 인터뷰에서 했던 그 발언 중에 여러 가지 뭐 인상적이었던 게 I prefer Bitcoin to bond 뭐 이런 말도 했어요. 비트코인을 더 선호한다, 채권보다도.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장 큰 리스크는 Bitcoin's biggest risk is its success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장 큰 리스크는 비트코인의 성공, 비트코인 자체의 그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일단 채권을 선호한다는 얘기는 지금 채권 금리가 거의 뭐 빵에 가까운데 뭐 이런 상황에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업사이드는 거의 없고 그거에 비해서 다운사이드는 엄청 크다는 굉장히 그 리스크 프로파일이 비대칭적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채권을 들어야 될 이유는 거의 없는 건데, 근데 그런 상황에 비유해 봤을 때 비트코인은 그 반대인 거죠. 0이 될 수 있는 확률도 있지만은 업사이드는 완전히 상방으로는 완전히 뚫려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리스크 프로파일이 상방으로 굉장히 비대칭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논리적인 사고방식이 가능한 사람이라면은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선호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가장 큰 리스크는 비트코인의 성공이라고 말한 부분은 뭐 이런 걸 것 같아요. 이제 비트코인이 계속 많은 사람들이 채권보다도 선호하는 자산이 되면은, 채권은 지금 전 세계 제도권의 여러 금융기관들이 모두 다 갖고 있는 자산인데, 채권을 팔고 비트코인을 편입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채권 금리가 오르겠죠. 그렇게 시장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중앙정부한테는 굉장히 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이거 비슷했던 사례가 이제 1930년대 에서 40년대 중반까지 있었던 미국의 경제 정책인데, 그 당시에 이제 대공황 이후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적 완화를 하고, 그 당시에도 이제 채권 금리를 실제로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연준이 YCC라는 걸 했었죠. Yield Curve Control을 한 건데, 기본적으로 뭐 채권 가격을 고정을 해놓고 거기서 계속 매입을 한 겁니다. 무한대로. 그런 정책을 편 이유는 이제 열심히 유동성 공급을 해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거였던 거고, 그런 무한적인 유동성 공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경제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캐피털 컨트롤이라든지 아니면 프라이스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거의 뭐 사회주의 국가 같은 수준의 정부 인터벤션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금 보유소도 이제 금지가 됐었던 건데, 1934년부터 금 보유가 금지가 되었었습니다. 74년까지 이어졌죠. 이제 그거와 비슷한 논리로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채권 금리가 치솟는다면은 미 연준 입장에서는 이거는 막아야 될 상황이라고 느낄 수가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비트코인 보유 자체에 뭔가 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다는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어떤 벤치마킹이 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헤지펀드 운영자인 레이 달리오가 뭐 개인 자금이 됐건 아니면 펀드 자금이 됐건 간에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뉴스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비트코인의 제도권화, 기관 투자가 유입이라는 것은 뭐 잠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이건 멀티 이어 프로세스로 이제 꾸준히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엄청난 중장기적인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호재로 작용한다는 거, 이 스토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할 것이고, 또 이 트렌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꾸준히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될 그런 트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